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나라 밖 소식부터 알아보죠. YTN 국제부를 연결합니다. 서봉국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 일주일 남긴 미국 대선이요. 이 힐러리의 이메일 게이트가 다시 변수로 떠올랐다. 어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러리 대세론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라고요. 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달 말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재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앞서는 등 대선 판도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당선 여부를 결정짓는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 힐러리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먼저 선거인단을 뽑아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다수 매체들은 모두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힐러리가 279명, 트럼프는 181명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고요. 이 분석대로라면 노스캐롤라이나 등을 비롯한 경합주 5곳을 트럼프가 싹쓸이 하더라도 힐러리를 이길 수는 없는 셈입니다. 네, 여론조사는 박빙이지만 미국 선거제도의 특성이 있는데요. 자, 과거에는 이른바 10월의 충격, 이 미국 대선이 임박해서 급박한 상황 변화로 대선 판세가 바뀌는 현상도 있었는데, 자, 어쨌든 미국 대선은 끝까지 좀 흥미를 더하는 양상이긴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대표적인 악행이죠. 내년 세계 기록유산 등재 심사를 앞두고 일본이 심사 과정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나섰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유네스코는 내년 봄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할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위안부 자료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하도록 심사 과정에 참가하겠다면서 유네스코의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유네스코 일본위원회는 세계 기록유산 등록 심사를 할 때 회원국 대표가 참가하는 정부 간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등록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자료의 등재 심사 과정에서 일본이 직접 참가해서 등재를 막겠다는 그런 속셈입니다. 네. 또 세계유산 심사와 등재 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자문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면서 선출 방법을 바꿀 것도 제안했습니다. 현재 일본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제자문위원회 위원 14명에 일본인을 집어넣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네스코 분담금 납부 2위 국가인 일본은 올해 480억 원의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유네스코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일본의 시나리오대로 제도가 뒤바뀌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제도를 뒤바꾸려는 시도, 또 이 돈으로 좀 협박하는 딴지를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유네스코 내 자국의 위상, 경제력을 앞세워서 또 한 번 침략 역사를 부정하겠다 이런 속셈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잘 지켜보고 우리도 또 대응해야 되겠죠. 자,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이 미국 대학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의 첫 시국 선언이 나왔군요. 네, 캘리포니아주 UC 버클리 대학 유학생들입니다. 네. 버클리 한인 동아리 학생 30여 명은 규탄 시위를 열고 민간인이 국정 운영에 깊이 개입된 것이 밝혀진 지금 국민의 마음을 멍들게 했던 각종 의혹을 더는 의혹으로만 치부할 수 없게 돼버린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유학생들이 이번 국정농단의 피의자는 바로 대통령 본인이라면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와 관련자 전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떻게 대통령 대신 민간인이 국정 운영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느냐는 동료 미국 학생들의 질문에 한인 학생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면서 참담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시국 선언을 이끈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만큼 전 세계의 상식과 윤리에 어긋난 것이라는 점을 몸으로 실감해서 시국 선언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호주 시드니에 있는 대학의 한인 학생들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비판하는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네, 외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이 유학생들은 얼마나 더 부끄럽겠습니까?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최순실 게이트 모든 진실이 빨리 규명되고 여기에 대한 해법을 우리 사회가 찾아야겠죠. 마지막 소식으로 이
달걀을 매일 먹으면 뇌졸중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네, 매일 달걀을 한 개씩 먹으면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1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에피스테트 연구소 연구팀은 1982년부터 2015년까지 달걀과 심장병, 뇌졸중 사이의 연관성을 다룬 역학 연구 논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모두 50여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달걀을 매일 한 개씩 먹었을 때 뇌졸중 위험은 12% 낮아지고 심장병 위험도 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달걀 섭취로 뇌졸중 위험이 낮아지는 이유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요. 달걀에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진정시키는 황산화 성분을 포함해서 이로운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서봉국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청와대 전격 개각 단행에다 이 안종범 전 수석의 검찰 소환,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한 이 구속영장 청구 등 오늘 하루 굵직한 이슈가 너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 새누리당 비박계 중진이죠. 정병국 의원을 연결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전격 개각 나왔는데요. 예. 이 보도를 보니까요, 오전에 이 당에서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하시다가 소식을 예. 접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요. 네. 이 개각의 의미가 왜 개각을 지금 합니까?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의 리더십이 붕괴된 상태 속에서 네. 거국 내각에 준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서 이것을 극복해보자 했던 것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당에서도 거국 내각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야당에서도 그런 입장이고 그걸 이제 조율을 해야 될 단계인데, 네. 그것을 논의하고 있는 자리에서 당 대표도 모르게 그것을 발표를 했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야권에요. 저는- 네네,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개각을 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 개각의 의미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인물 자체는 파격이라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그 인물이 네네.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문제이면서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야당들도요, 이 인물 문제를 떠나서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된 개각 받아들일 수 없다.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요. 정 예. 의원님도 야당 입장과 좀 유사하다고 보면 될까요? 뭐 저는 바로 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뭐 대통령이 그동안 문제다라고 했던 불통의 아주 전형적인 거고요. 지금 이 국면을 타개하자는 것인지 뭐 잘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네. 자, 의원님. 예. 그러면은요, 사전에 이 여당인 새누리당도 아까 충격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예, 전혀 모르고 있다가 보도를 보고 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 중에 그 개각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네. 그 이제 그 검색을 해보니까 개각이 됐다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정현 대표한테 네. 이정현 대표는 사전에 알았느냐라고 했더니 쪽지를 들면서 네. 나도 이 쪽지 지금 보고 알았다는 식의 답을 하더라고요. 아하. 그것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거기에다가 더 문제는 지금 당에서 거국 내각을 주장을 했는데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네. 당 대변인이 이것을 환영 논평을 해요. 아. 그렇다라고 하면 당이 당대표를 통해서 거국 내각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은 이게 국민을 우롱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예. 자, 안 그래도 지금 이 오전 회의에서 이정현 대표 거취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던 중에 이 개각 소식을 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그 이정현 대표 물러나라 이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이 이렇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구분 않고 네. 모든 언론에서 지금 사설을 통해 가지고 당 지도부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나왔는데 네. 또 당내에서도 초재선을 중심으로 좀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런 걸 전달을 했어요. 네. 이 전달을 했더니만은 당 대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더라고요. 어허. 그러는 중에 이제 그걸 제가 얘기를 들었고 확인한 결과 당 대표도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 참 네. 이 문제가 과연 풀리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시점까지 이 대표는 사퇴는 하지 않고 이 수습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건가요? 이런 상황이면 수습이 되겠어요. 네.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아예 무시당하고 있는 당대표. 야당에서도 대화의 파트너로도 인정하지 않는 당대표. 네. 이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당이 중심이 돼서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수습해 나가야 되는데 그 대화의 상대로 야당이 파트너로 인정을 하지 않고 또 청와대에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네. 그나마 지금까지는 그래도 대통령하고 청와대하고 소통이 되는 대표다. 이게 이제 유일한 이정현 대표의 주장이었었는데 네. 이제 그것조차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정현 대표 체제를 가지고는 더 이상 이 난국을 수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의원님, 이게 좀 국민 시각에서 이게 쓴소리로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새누리당 안에서 지금 이 친박 비박계가 충돌하는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정현 대표 물러나라. 네네. 저는 오늘도 제가 이 최고 중진회의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었어요. 네. 처음서부터 공개적으로 하는 데다가 이정현 대표가 감정적으로 저에게 싸움을 거는 모습을 보면서 네네.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당을 바로잡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물러나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리 다툼을 하는 모습으로 이걸 연출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네네.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지금 이 당 지도부 가지고는 안 된다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전달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헤게모니 싸움이 되겠습니까? 네네. 지금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 대통령의 지도력의 부재 상태를 빨리 극복하고 이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바로잡아보자 라는 충동에서 하는 얘기를 여야 간의 싸움, 그러니까 어떤 계파 간의 싸움으로 규정을 한다는 것은 맞는 게 아니죠. 네. 의원님 말씀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오전에 개각 발표 후에 야당은 더 이 강한 목소리로 자, 박 대통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이런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 물러나십시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박지원 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중대 결심이란 표현을 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러나라.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는데 이 야당의 주장은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것을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여야 없이 헌정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이 상황을 그래도 한번 수습을 해보자 했던 부분들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일방적인 총리 임명으로 인해서 이 선이 무너진 거예요. 저는 그렇지만은 아직도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철회를 하시든지 총리 지명을 철회를 하시든지 지명을 받으신 그분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서 스스로가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이걸 사임을 하시든지 해서 이 난국을 극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의원님, 만약에 이정현 당대표가 사퇴한다고 전제하면요. 지금 또 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도 화가 나 있고 최순실 게이트에도 놀라고 있습니다만 집권 여당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제 회의가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박, 비박 다 문제다. 새누리당 물러가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당대표가 물러나면 이 당의 이후 향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일단은 지금 현 지도부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또 네. 어떤 계획안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으니 네. 일단 물러나서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네.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한 사람이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이것을 정말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끌고 나가자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저는 그 대안으로 누구다 이걸 거론해서는 저는 아직 안 된다고 네. 네. 보고요. 일단은 뭐 당 지도부가 물러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책임지는 모습이 먼저다. 그 다음이 대안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워낙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김병준 총리 내정자요. 한 예. 일주일 내외 기간에 이제 총리에 대한 제의를 받은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이 5월에 이 새누리당 당선자 총회에서 특강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혹시 새누리당과 좀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없었던 중요한 것은 여야가 납득이 돼야 되고 그 과정이 국민들이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도력이 붕괴됐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네.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하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들어서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방법론에서 일방적으로 여야를 다 무시하고 국민의 소리를 다 무시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궁금한 점이 하나 남습니다. 예. 대통령이 오늘 전격 개각을 과연 혼자 한 것인가 누구와 상의하고 준비했을까 하는 대목인데요. 자, 예. 가뜩이나 야권에서는요. 이 예. 대통령 뒤에 또 막후 기획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이야기하고요. 예. 김기춘 전 이 청와대 비서실장도 거론이 됩니다. 의원님은 예. 여당 내에 계시니까 이 대목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네. 지금 이 문제가 최순실 사건의 그 실체가 뭡니까? 네. 공조직,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비선이라고 하는 한 민간인이 국정 전반을 농단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비선이 지금 뭐 김기춘 만약에 전 실장이 그랬다라고 하면 그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서 그런 자격으로 그걸 논하겠어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문제다. 근데 이제 그렇죠. 이 이야기가 불거지니까 오늘 네. 마침 이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이 행사가 있었는데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일도 통한 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지금 현재 드러난 것들을 보면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세였고 네. 그 같은 친박 중에서도 그 최순실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만 친박이지 실세가 아니더라고요. 네, 네. 지금 거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터져 나오고 있어서 자, 예. 오늘 이 뭐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명자는 예. 내일 다시 소감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루 미뤘습니다만 예. 핵심적인 질문 하나가 우병우 이 전 민정수석 장인의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동양 출신이어서 알고 지냈다. 우수석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자, 이 박영선 의원도 이 자료를 관련해서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국민적 의혹이 크다 보니까 이런 관계성에 대한 의혹이 자꾸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절차가 투명하고 그 국민들이 바라는 여야가 바라는 그 방향대로 안 되게 되니까 네. 온갖 억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급물살을 탄 상황인데 이 전격 개각 어쨌든 지금 여야 반응 모두 좋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 이후 이 상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리 지명자가 스스로 용퇴를 결정하는 방법, 청와대가 예. 처리하는 방법 이 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어떻게 방법이 흘러갈 것으로 없죠. 보세요? 아니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야3당이 청문회에 참석을 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비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대통령께서 지명을 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자, 방법은 없다. 인준은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당이 응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야 당 대표들 청와대로 초치하셔서 자문을 구하시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선 여야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네, 머리를 맞대시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위를 또 설명을 하시고 그게 뭐 야당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나 그런 노력 해도 안 된다라고 하면 취소를 하시거나 그 당사자인 본인이 사임을 하거나 이래야 이 전국을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둘 중에는 그럼 청와대가 지명을 했으니 청와대가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으로 이해도 되겠죠? 저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지명자인 김병준 교수님이 오늘 소감을 발표하지 못했던 것은 뭐 아마 내일 또 다른 결단을 내리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트라이딩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2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